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매인 척 연기한 시어머니, 며느리의 모든 것을 빼앗다 사화입니다. 지난 3화 진철은 자신의 어머니 황 여사의 진짜 모습을 담은 충격적인 영상을 받았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고 자신을 멍청한 놈이라 부르며 제거하겠다고 말하는 어머니. 평생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진철은 벽에 기대 무너져 내렸죠. 오늘 4화에서는 진실을 알게 된 진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시작하는 소름 끼치는 연기가 펼쳐집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너져 내린 진철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이진철 그 멍청한 놈도 처리할 때가 됐어.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공포. 하지만 무엇보다 진철을 괴롭힌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안일함이 전 아내 지은을, 그리고 아들 현우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 다음날 새벽 진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자는 오지은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 지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은 씨, 나 이진철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상 받았소. 당신 말이 맞았소. 어머니가 모든 걸.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 씨, 만날 수 있겠소?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소.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공원의 어두운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진철은 지은을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말을 믿지 않았던 것, 당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도 모자랄 죄를 지었소. 지은은 그런 진철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남자. 하지만 그 역시 어머니라는 악마에게 속아 인생을 빼앗긴 또 다른 피해자. 진철 씨. 지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 중요한 건 황 여사를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진철 씨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머니 곁으로 다시 들어가세요. 뭐라고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벽한 효자로 연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모든 계획과 움직임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진철은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내 손으로 끝장내게 해줘요. 진철의 목소리는 절망을 넘어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은과 진철. 두 사람의 공동의 적 황 여사를 향한 복수의 칼날이 이제 하나로 합쳐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괴로워하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황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황 여사는 늘 그랬듯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철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젯밤에 온 영상. 아무래도 오지은 그 여자가 조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어머니를 모함하려는 수작이에요. 제가 어리석게도 잠시나마 그 계략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어머니. 진철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아내에 대한 배신감만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황 여사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내 아들. 그 계집이 아주 악독한 년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가장 아끼는 모자의 모습으로 서로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연극이 막을 올렸습니다. 그날부터 진철은 이중첩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효자로서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밤에는 고 반장의 허름한 사무실을 찾아가 어머니의 모든 계획과 움직임을 지은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머니가 회사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십니다. 제 명의로 된 주식과 부동산을 전부 처분해서 현금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황 여사의 계획은 진철의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진철의 손으로 진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만든 뒤 그 돈을 손자인 현우의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로 송금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철에게 출생의 비밀을 터뜨려 모든 것을 잃은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황 여사는 자신의 계획을 아들에게 설명하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내 건강이 안 좋아 보여서 엄마가 걱정이 많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현우를 위해 미리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는 게 좋겠구나. 그것은 아들을 향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무덤을 파고 있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진철은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누르고 순진한 아들의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역시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철의 보고를 들은 고 반장과 지은은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저 여우가 드디어 자기 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군. 고 반장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 여자가 파는 무덤에 우리가 관뚜껑만 올려주면 돼. 그들의 두 번째 반격 계획은 황 여사의 계획을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계획이 더욱 완벽하게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고 반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조세 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세우고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계좌의 실소유주는 물론 오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진철에게 이 계좌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진철 씨, 어머니에게 이 계좌를 당신이 직접 찾은 더 안전하고 절대 추적 불가능한 비밀 계좌라고 설득하세요. 그 여자는 당신이 자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이 미끼를 물 겁니다. 진철은 그날 밤 어머니에게 새로운 계좌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안전한 금고를 찾았습니다. 기존에 알아본 계좌보다 훨씬 추적이 어렵고 보안도 완벽하다고 합니다. 우리 현우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죠. 자신의 아들이 어느새 자신보다 더 치밀하고 사악해졌다고 생각한 황 여사는 의심 없이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냐 오냐. 역시 내 아들이다. 똑똑해. 황 여사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만족감에 웃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부와 명예가 자신의 진짜 핏줄인 손자에게, 그리고 그 손자를 조종할 자신에게 완벽하게 넘어오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의 손에 이끌려 스스로 제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에 걸쳐 진철의 회사 자산과 개인 재산이 황 여사의 감독 아래 진철의 손을 통해 지은이 만들어 놓은 유령 계좌로 차곡차곡 송금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물이 보이지 않는 수로를 통해 다른 저수지로 옮겨가듯이.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송금을 앞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황 여사는 진철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 볼 수 없었던 화사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아, 고생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기념으로 우리 가족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해야지. 축하 파티를 하자꾸나. 진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 여사가 휠체어를 움직여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뱀처럼 차갑고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날 내 엄마가 너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 있단다. 황 여사의 미소는 소름이 끼치도록 섬뜩했습니다. 진철은 그 미소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폭로되고 자신이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파멸될 것이라는 사형 선고. 하지만 진철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똑같이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니. 기대하겠습니다. 그의 눈은 그러나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얼음보다 차가운 그의 눈동자 속에는 덫에 걸린 사냥감을 향한 사냥꾼의 마지막 여유가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사형장으로 걸어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운명의 그날 저녁, 서울 최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룸. 방 안에는 오직 황 여사와 아들 진철 그리고 손자 현우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황 여사는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할머니의 얼굴로 손자 현우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많이 먹어. 그래야 키가 쑥쑥 크지. 진철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미소 뒤에 얼마나 끔찍한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를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진철은 아들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미리 불러둔 기사님이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네, 아빠.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현우가 방을 나서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황 여사는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에게 줄 마지막 선물을 공개할 시간이구나. 그녀가 손짓하자 룸 한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인사드려라. 앞으로 우리 집안의 모든 법률 문제를 처리해줄 홍 변호사다. 진철은 그 변호사가 황 여사의 숨겨진 재산을 관리해온 그녀의 신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황 여사가 홍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내 진철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진철의 이름과 민서희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어머니? 곧 내가 바람을 피우게 될 여자의 이름이다. 너는 저 여자와 눈이 맞아 조강지철을 내쫓은 아들놈을 위해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애미를 배신한 파렴치한 놈이 될 게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선물이지. 황 여사는 두 번째 서류를 진철의 얼굴 앞으로 던졌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결과란에는 불일치라는 2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조작된 가짜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황 여사는 마침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자신의 2다리로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철아, 이제 연극은 끝났다. 더 이상 치매 환자의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방안을 압도하는 차갑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 평생을 내 아들인 줄 알고 살았으니 억울하겠구나. 하지만 어쩌겠니? 넌 처음부터 내 남편의 더러운 핏줄이 섞인 이 집안의 오점이었을 뿐인 것을. 황 여사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나는 너를 이용해 내 진짜 핏줄인 현우를 얻었을 뿐이다. 이제 도구로서의 내 역할은 끝났어. 앞으로 너는 치매에 걸린 늙은 애미의 재산을 탐내 근본도 모르는 여자와 짜고 사기극을 벌인 천하의 사기꾼이 될 게다. 나는 내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잠시 기억을 잃었던 비련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은 내 가여운 손자 현우에게 안전하게 돌아가게 되겠지.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진철은 어머니의 그 끔찍한 계획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마치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끔찍한 절망감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의 연기는 진짜 절망처럼 보였습니다. 진철이 비틀거리다 테이블 모서리에 놓여있던 커다란 백자 화병 위로 넘어졌습니다. 와장창. 거대한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화병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화병이 깨지는 순간 방 안은 순식간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고 하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콜록콜록. 이게 무슨... 황 여사와 홍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고 반장이 미리 준비해둔 연극용 스모그 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순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방 안은 완벽한 어둠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황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야? 그때 어둠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늙었지만 힘있는 고 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황 여사, 연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고 반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쾅! 방의 모든 문들이 동시에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호텔의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황 여사를 향한 깊고 오래된 원망과 불타는 폭수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황 여사의 계략에 빠져 회사를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당했던 과거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고 반장이 지은의 사건을 조사하며
황 여사의 과거를 파헤쳐 은밀하게 모아온 복수의 연대. 그들이 황 여사의 유일한 퇴로를 막아선 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황, 명숙, 내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내 회사 내놔 이 악마 같은 년아. 황 여사는 자신의 과거에서 기어나온 망령들에게 둘러싸여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짜놓은 완벽한 연극의 무대가 순식간에 자신을 심판하는 지옥의 법정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진철은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완벽한 효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은과 고 반장의 계획대로 황 여사는 스스로 덫 속으로 걸어 들어갔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 황 여사 앞에 그녀의 과거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 복수극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다음 5화에서는 황 여사의 모든 죄가 폭로되고 법의 심판이 시작되는 통쾌한 순간이 펼쳐집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